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14일 화요일 박상규의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2차 집행 시간이 내일 새벽 5시가 유력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내일 서울의 일출 시간이요, 제가 찾아보니까 7시 47분경입니다. 무려 2시간 47분가량 빨리, 그러니까 5시가 되면은 아직 밖이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시간인데요. 경찰은 이미 3번의 회의를 통해서 1000명이 넘는 병력, 마약 범죄 수사대, 형사기동대 등의 병력 소집을 이미 맞춰놓은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시간 50분이 이 일출보다 빠르게 왜 이렇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느냐. 이유는 단순합니다. 어두울 때, 그리고 새벽 4시에 병력을 집결시킬 것이라고 하니까 그때는 서울 한남동의 대통령 관저 앞에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이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밤을 꼬박 새우거나 아니면 온다 해도, 집에서 아무리 빨리 출발한다 해도 그 시간에 다수가 집결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시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유력한 시간이 나갔지만 그보다 더 빨리 혹은 아예 오늘 밤 늦은 시간에 집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두운 시간에 시작하느냐. 일단 탄핵 반대 시위자들의 집결을 좀 누그러뜨리고 그들이 오기 전에 재빨리 압도적인 병력을 앞세워서 체포영장 집행을 밀어붙이겠다. 어떻게든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읽힙니다. 대단히 우려스럽고 부적절한 그런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데, 윤 대통령 측과 변호인단과 경호처에서는 이미 제3의 장소나 방문해서 조사하는 것을 협의하기 위한 요청을 공수처와 경찰에 요청해서 회의가 열린 것으로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결국 공수처와 경찰이 이런 요청을 이런 지하에 거절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이제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가고 있고, 공수처는 이미 강경파로 알려진, 이 강경하다는 말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은 좀 어감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이 적절치 않다. 대통령을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고 얘기한 경호처 차장이 강경파다, 이렇게 일방적인 표현을 쓰는 것도 저는 온당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공수처는 이미 체포영장을 발부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받아 놓은 거죠, 청구해서. 역시 그 김성훈 차장이 진두지휘를 하거나 앞장설 경우에 바로 잡아들이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현재 경호처는 행정요원까지 합쳐서 한 7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경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00명이 넘는 각종 병력, 이 중에는 말씀드린 대로 마약범죄 수사대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수도권 이 지역에서 다 끌어모은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무슨 콜롬비아 마약왕 잡는 거냐,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면서 마조대, 이 마수대까지 끌어들이는 게 이게 과연 적절한 조치냐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 세계적 토픽거리죠. 체포영장을 대통령에게 집행하겠다면서 미국식으로 말하면 마약범죄 수사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DEA, 여기까지 지금 병력을 동원한 상태입니다. 한때 헬기 동원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참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불상사나 새벽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이 과연 어떤 그 양태를 보이고 이 스크럼을 짜든
또 아예 밤샘을 하든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저로서는 가늠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여론의 추이는 어떨지, 내일도 시장이 증시도 열리고 금융시장도 열릴 텐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심히 우려가 되고요. 국제적 망신을 살까 걱정입니다. 망신 이전에 상당히 큰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최악의 경우에 만약에 체포가 된다 하더라도 절대 어디로 달아나거나 뭐 야당 일각에서는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있지도 않은 대통령이 이미 뭐 관저를 떠났다는 그런 가짜뉴스까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관저 안에 건재한 모습, 경호원들과 함께 돌아다니는 모습을 노출시켜서 본인이 관저에 있음을 밝혔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지요. 여론의 추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여론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한길 리서치, 상당히 공신력이 있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4.6%로 나왔어요. 이게 올 들어 벌써 6번째 40%대 지지율입니다. 계엄 선포 이전에도 거의 볼 수 없었던 40%대의 지지율이 6번째로 나왔다. 먼저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 이유는요, 체포영장에 대한 적법성 논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청구를 처음에는 중앙지법으로 했다는 얘기도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기각당하니까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청구해서 발부받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100% 확인된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적법성 논란.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전용기 민주당 의원, 국민소통위원장을 맡고 있고 소위 민주파출소라는 것을 그럴 때 민주와 파출소란 말이 어울리는지 심히 저는 참 어울리지 않다고 그렇게 보는데 그 논란으로 이른바 카톡 검열, 일반인에 대한 카톡 검열 파문이 지금 갈수록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지금 20, 30대의 지지율이 아주 돌아섰다. 민주당으로부터. 그리고 그것이 반사적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 아주 상승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카톡 계엄을 민주당이 선포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용기 의원 이 볼링 선수 하다가 한양대 안산 캠퍼스에서 총학생회장을 지낸 뒤에 승승장구 재선 의원까지 지내고 4살 연상의 외과 의사하고 결혼까지 한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의원인데 이번에 아주 대박 오비를 냈습니다. 카톡 검열 파문 또 그리고 민주당 사람들의 이 막말이 이번에 아주 심했죠. 대표적인 게 정청래 법사위원장 윤 대통령 사형 선고 당할 테니까 윤 대통령 사형 당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뭐 이렇게 버젓이 3번이나 얘기하는 거 여러분 국회에서 그 발언하는 거 잘 들으셨을 것이고요. 이성윤 민주당 의원 윤석열 대통령과 동기 아닙니까? 사법연수원. 그런 사람이 공수처장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죠. 가슴을 열고 총을 쏘면 총을 맞고서라도 윤 대통령을 체포해라. 관을 들고 나오겠다는 결기로 해라. 자, 이런 그 심한 그야말로 막말로밖에 표현될 수 없는 말들도 국민들에게 상당한 반감을 일으켰다. 이게 조사가 본질이지 체포가 본질이냐 그러면서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벌써 권력을 다 잡은 듯한 아주 그 오만한 태도가 일관되면서 이게 큰 반발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벌써 선거도 안 했고 대선이 치러질지도 모르는 국면에서 이미 권력을 다 잡은 듯이 구는 그 민주당과 이 대표의
그런 그 오만한 태도가 이 프레임이 국민들이 그 씌운 거예요. 이게 오만하다. 그런 것들이 어우러진 결과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실제로 한길리서치에서는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수처의 무리수 그리고 내란죄를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에서 막판에 제외한, 그러니까 변론 준비 2차 기일 때 갑자기 뺐잖아요. 내란죄가 절반인데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거를 제외한 그런 꼼수, 그리고 이 40%대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뭐 믿을 수 없는 듣보잡 여론조사 기관이다. 그런 여론조사 기관들 싹 다 고발하겠다. 이렇게 민주당이 나온 것도, 아니 뭐 자기 맘에 안 들면 다 고발하나? 이래서 이런 일방통행식의 태도가 이런 지지율 반전의 원인이라고 한길리서치가 공식적인 입장을 냈네요. 그리고 한길리서치에서 낸 이 지지도 조사에서 또 한 번 중요한 부분, 정당 지지도가 제가 예상을 제 직설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러다가 골든크로스, 그러니까 국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뚫을 수 있는 역전하는 걸 그 증시에서 골든크로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났네요. 그것도 엄청난 차이로. 민주당 31.5%, 국힘 41.6%. 10%포인트면요.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를 한참 벗어난 거예요. 완전히 역전됐다는 조사 결과를 한길리서치가 내놨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연령대별 분석이에요. 18세에서 20세. 지금 그 29세. 그러니까 투표권이 있으니까 18세부터 잰 겁니다. 이게 자, 앞이 국힘입니다. 39.7대 30.4. 30대 46.4 대 30.8. 가장 크게 30대가 돌아섰어요. 그리고 60대가 48.6 대 27.5. 70대 이상은 51.6 대 22.9. 뭐 60대 이상 지지율은 다 아시는 거고, 놀라운 건 18세에서 29세 그리고 30대 지지율이 국힘이 대반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든크로스가 완전히 나버린 10%포인트 이상 국힘이 민주당을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그런 원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40대 50대를 빼고는 모든 연령층에서 국힘의 우세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역별로는 더 심각합니다. 호남 21대 53으로 민주 우세. 이 정도는 예상이 되죠. 그런데 민주당의 51%는 호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게 만족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자, 이곳을 빼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전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서울 44대 28, 부울경 43대 27, 대구 경북 TK라고 그러죠. 48대 19, 그리고 경기도 인천 41대 33, 충청도 47대 29, 강원도 제주도 38대 25. 전부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용, 다시 말해 파면하는데 반대한다. 45.6%나 나왔습니다. 놀라운 건 30대는요. 과반수 무려 51.8%가 탄핵 인용에 반대한다고 했고요. 20% 이하에서는 46%나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게 평균치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2030을 중심으로 또 수도권에서는 탄핵 반대가 한길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평균보다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대단히 의미가 심장한 조사 결과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한길리서치도 얘기한 무리하기 짝이 없는 2차 체포영장 시도가 오늘 심야나 그들이 지금 예고에서 보도된 새벽 4시 집결 5시 진입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일 서울의 일출 시간은 7시 47분이에요. 그보다 무려 2시간 47분 앞서서 대통령 잡으러 용산 관저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집결은 4시에 한다고 합니다.
과연 왜 이러는지, 그리고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걱정이 되고요. 큰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계속 여러분과 함께 주시해 보겠습니다. 속보가 나오는 대로 또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통해 이 문제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상규의 직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